자,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도 700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뭐 환율 뭐 상황이라서 뭐 지금 매수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뭐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뭐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좀 안심이 되실 거고 지수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편안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쉬는 과정이 나와도 편안하게 쉬는 거다, 2,500 앞두고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계속 흘러내리는 장세와는 다르게 뭐 사거리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살포시 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오전 대비해서 오후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클 때는 이제 전강우약 혹은 전약 후약으로 해서 오후로 갈수록 점점 밀려 내려오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가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오후에 매수세가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뭐 양봉으로 끝나거나 플러스권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전환됐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과 이 주식 관련된 쪽, 이 두 분야는 따로 떼어놓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더 좋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같이 가지 않는다는 정도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성들은 중간중간에 지금 반등 구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 정도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다라고만 말씀드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2,500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저희가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2,500원 맞고 밀렸다가 2,500 쪽으로 다시 그냥 붙어가는 모습이죠. 결국은 지금 2,500포인트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힘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0포인트 앞두고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투매 한번 발생시키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수익 내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미 이 구간에서 신용 물량을 싹 다 이제 털어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다 또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제 그 새해 1월의 테마, 이제 CES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그 한 해에 이제 모든 이제 트렌드를 이끈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가 놀림을 보여주죠. 그럴 때마다 이제 코스닥에서 좀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바이오 쪽보다는 사실은 IT 쪽이나 이런 뭐 모빌리티 쪽이나 아니면 그동안 쉬고 있던 뭐 로봇 관련 쪽이나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저는 다 서서히 이제 훈풍이 불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1월이 되기 전에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고 휴식까지 취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글로벌 이슈 중에서 여러분 지금 FOMC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어제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뭐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동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예상 바뀌니까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나스닥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잠깐 쉬는 구간을 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동결하면 내년에는 어차피 그럼 다시 인하 기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번에 인하하고 조금 숨고르기 간다고 해도 이게 그냥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볼 게 아니라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호조로 나오면서 지금 고용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고 뭐 건강한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소매 판매 괜찮다라는 건 소비도 양호하다라는 측면. 그럼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아서 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같이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펼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로서 미국에 수출할 거는 어차피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이런 준비를 다 마친 대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만 갖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바닥 짚고 올라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될 때다. 1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2025년 여러분들 계좌를 크게 불릴 준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요즘 오후에 조금 더 힘을 받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양지수 동반 상승 마감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들어갑니다. LG U+ 꼽으셨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배당 기대감 높아지면서 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 LG U+ 꼽아주셨네요. 네, 제가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기관이 좋아하는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해드린 다음에 네. 양쪽에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 한 20일 정도 사이에 투매를 맞고도 그렇게 이제 반등까지는 나왔는데 딱히 그렇게 상승분이 높지 않다. 그런데 매수는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고 뭐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환 환율을 뭐 60%까지 올린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밸류업 관련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금융주하고 통신주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LG U+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기존에 12,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1,000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가격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사 얘기하면은 이제 AI랑 연관해서 이제 뭐 음성 AI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쪽하고도 엮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U+ TV 쪽에 대화형 AI 탐색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TV 분야에도 이제 계속 대화형으로 하고 있는 요즘에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대화로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문도 다 이렇게 대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내성암호 장비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가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SK텔레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양자 기술에 대해서 LG U+나 뭐 KT나 이런 다른 통신사들도 역시나 관심은 계속 갖고 기술 개발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뭐 뜨거운 게 이제 구글의 양자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통신주는 이제 항상 실적은 나오는데 성장성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AI와 양자 쪽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돌파구를 찾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측면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주 안에서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네요. 통신주 안에서 수급 좋은 LG U+ 안타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2루타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꼽으셨어요. 방산이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해서 올라오다가 네.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또 피해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조정을 받던데 네. 이 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슈에는 또 호재가 되고 어떤 이슈에는 또 악재가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면은 호재가 있을 때 호재를 반영해주고 악재가 있을 때 악재에 둔감한 게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약세장은 반대가 되겠죠.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이런 게 약세장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최근 2년 반 동안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4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42만 원 올라왔는데 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거의 10배거를 달성할 뻔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고르기가 사실 필요는 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말로 없는 방송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제가 뭐 공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한 28만 원 아래 정도는 한번 줘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등은 약했고 28만 아래는 최근에 뭐 투매 핑계로 해서 한번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저는 이제 슬슬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0일 동안 뭐 매수를 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 상위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휴식을 잘 취하고 있고 30만 원 쪽으로 이렇게 붙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방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글로벌 뭐 4대 방산국가에 우리나라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잠깐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기존의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이제 노리면 되니까 너무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지나가는 이슈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이미 방산 쪽의 가성비로는 뭐 세계에서 좀 유명해진 국가가 되었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칼자루를 다 쥐고 규제를 철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죠. 그래서 2년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었는데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우주 산업도 현 정권에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기 정권도 우주를 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좋은 기술력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앞길을 막거나 할 정도로 이제 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까지 2년 봤더니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됐었는데 숨 고르기를 하고 지금 30만 원 구간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지금 가격권이라고 하면은 2루타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고 잘하면 3루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봤는데 숨 고르기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주항공 이제 방산 섹터는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3루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으셨어요. 이제 올해 또 로봇주가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루타로 보고 계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갖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협동 로봇 시장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세에 맞는 이런 기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삼성에서 뭐 조기 피인수하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제 뭐 삼성 로보틱스나 이런 뭐 사명까지도 미리미리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어렵게 흘러가다 보면은 자꾸 성장주에다가 숫자가 찍히느냐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숫자가 찍히기에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좀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많이 좀 쉬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생겨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는 게 이제 로봇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로봇계 제가 저번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스팟이라고. 예, 네. 그렇게 뭐 경호원까지도 로봇계로 뭐 채용하고 할 정도로 로봇이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계속 다가오고 있고 이제 치킨을 만들고 햄버거를 만들고 커피를 타주고 서빙을 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해서 이제 합성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이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이제 공장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인간을 대체하는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 절벽에 대비해서 한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인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해서 방어를 해내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엔 딱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 종목을 13만 4천 원 뭐 요 구간인데 제가 15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멈출 종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15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동안 이렇게 쉬었던 이 뭐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 성장주 같은 경우
경우 이제 CES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CES에서 또 이제 AI를 접목한 좀 더 발전된 이런 로봇들이 또 공개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15만 원 돌파하는 여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면서 좋아지는 모습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중에 뭐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저가 부분일 때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로봇이 뭐 말도 하고 춤도 추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이제 집집마다 로봇 하나씩 가져가게 될까요? 기대감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만루 홈런의 종목에 도전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어요. 이제 애플향 OLED 공급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만루 홈런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플향으로 또 이제 증착 장비 쪽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뭐 직접 납품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8세대 증착 장비, LG가 이미 애플에다 문의하고 나서 OK 사인이 떨어져서 이제 협업하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BOE를 통해서 이제 또 애플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BOE랑 이미 공급 계약을 봄에 맺어서 이미 한 차례 주가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기존 주가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종목이 그냥 뭐 디스플레이 쪽만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쪽에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좀 미래 산업인데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쪽, 이쪽 관련으로 해서 가장 뭐 이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메타버스 쪽에도 이제 장비 쪽 하면은 이제 뉴프렉스와 함께 뭐 투탑으로 항상 꼽히는 종목인데요. 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애플에도 들어가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편안한 이런 주가 동향을 볼 수 있고 성장성 같은 경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2017년에 처음 이제 상장했을 때 보고 그 당시에 동아일텍의 자회사로 이제 상장해가지고 6세대 증착 장비 국산화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캐논 도끼에 계속 밀려서 이제 맥을 못 추다가 이제는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캐논 도끼를 밀어내고 애플에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뭐 저평가돼 있는 주가라서 뭐 가격 전략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봄에 제가 말씀드린 그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BOE의 공급 계약 나온 다음에 이제 75,5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따지고 보면 모양이 이중 청장을 만들었죠 이미. 그리고 나서 충분히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자, 55,000원 구간 기존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실패하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최근에 투매까지 예쁘게 잘 맞으면서 편안한 모습입니다. 45,000원 회복되면은 이제 다시 움직이겠다는 뜻이고 55,000원만 넘어가면은 사실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44,000원 중반이었는데 벌써 뭐 45,000원 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 부근에서 그냥 매수하신다 하고 55,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65,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꾸준히 올리면서 보시고 이런 뭐 가격 추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밴드 공급방에서 계속 이제 올려드리니까 대응 전략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41,500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고 꼭 재매수 다시 한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같이 한번 뭐 여러분들 말로 홈런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선익 시스템으로 살펴봤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